국민의힘의 이준석이 결국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리위를 공격하는 것, 이건 역시 윤리위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여기에 불복하겠다. 여기에 저항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준석이 재무듬을 파고 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아직 송원재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첫 당정협의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당 지도부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정 간에는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공약들,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택시요금 인상한다든지 이준석이 여러 가지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든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쭉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것이죠. 어제는 이준석의 최측근인 박민영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정도가 아니죠. 이건 당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박민영의 대답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준석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랬는데 이준석이 곧바로 하루 만에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대표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여러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반기에 대통령의 인사를 참담하다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 오늘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 자신이 지금 공약을 지키고 공약을 챙겨야 될 부분인데 자신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의 태도입니다. 이제 징계에서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지금 벌써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일주일여 전부터,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기자들의 경우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이 취재원 보호거든요. 이준석이 색출하고 있는 것은 소위 윤리위원들, 언론에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들을 색출하겠다. 이게 당헌 당규상의 윤리위 규정에,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생긴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걸 위반했다라고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들을 색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첫째,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묻는 것,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자들이 그게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부 언론이 응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윤리위 과정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된 것은 윤리위가 언제 열리느냐, 이런 단순한 것들을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일부 문제 삼고 있는 윤리위가 언제 열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고, 이게 이준석의 지금 경찰 조사는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다 나오는데 굳이 윤리위원들이 또 알 리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 누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이 없죠. 이준석이 트집을 잡고 있다. 윤리위를 윤리위를 공격할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박민영 대변인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고, 윤리위를 이준석이 계속 흔들어 오다가 오늘은 이제 윤리위원들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들을 색출하겠다. 이 작업이 뭐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윤리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중징계가 내려졌을 경우에 윤리위 해체 또는 윤리위 중징계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는 것, 그 다음 윤석열 정부를 직접 공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별 가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징계를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례가 없이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입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이준석이 주재할 수도 없고, 이게 자신이 좀 관계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재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윤리위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회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뭐 결론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인가 아닌가 부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렇게 본다면 지금 8명의 최고위원, 이준석을 제외하면 7명의 최고위원인데 윤리위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냐, 이준석이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들이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심을 모를 리가 없고 여론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의 태도가 지금은 들어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한다든지 윤리위 결정을 좀 미루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리위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윤리위의 결정이 중징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반발하겠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정치적인 활로를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모두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 이준석 자신의 스텝을 자기가 바꾸는 것입니다. 스텝이 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위 윤심에 매달리는 그런 자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것, 이건 이준석이 재무듬을 파고 있는 꼴이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